당신은 인생에서 지금 사랑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가? 라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지점에 도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대출금을 갚고, 어쩌면 몇 가지 건강 문제에서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은퇴에 이르렀고 지금이 휴식하고 숨 쉬고 충분히 얻은 평화를 누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요한 아침과 고요한 저녁 대신에 당신은 끊임없이 조정하고 타협하고 심지어 한때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 관계에 갇힌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세상은 노후의 파트너를 갖는 것이 최고의 편안함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사랑의 동반자 관계로 시작된 것은 천천히 정서적 피로, 원치 않는 책임감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의식으로 변합니다. 일요일 브런치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일부 나이 든 사람들이 자유로움으로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혼자 여행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원하는 만큼 자고,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 보이고, 감정적으로 지쳐 보이는데, 아니면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은 파트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마침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종종 무시하는 진실입니다. 때로는 노년의 관계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니어 위즈덤 에피소드에서는 모든 노인이 들어야 할 5가지 감정적 진실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심리학 책의 이론이나 토크쇼의 재활용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화가 끊임없는 타협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여러분과 같은 60대, 70대 남성과 여성의 실제 경험, 실제 좌절, 실제 각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누군가를 떠나라고 말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노년에는 외모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고, 습관이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용히 짐을 짊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택하고, 쉬고, 설명 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 그러니 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피곤한가? 나만을 위한 시간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사랑 중에도 공간을 원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탐구하려는 내용은 관계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가장 소중한 한 해를 살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젊을 때는 타협이 기술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성장하고 함께 삶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되면 타협은 조용히 당신이 원하지 않는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분은요. 큰 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TV에서 무엇을 볼지, 온도 조절 장치가 70도인지 75도인지 등. 처음에는 일상적인 결정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택보다는 협상과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소중한 것, 즉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애리조나 출신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지닌 로버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제 74세입니다.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을 좋은 남편, 지지하고 충실하며
2번 생각하지 않고 아내의 위로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남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버트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나만 커피 한 잔과 침묵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첫 모금을 다 마시기도 전에 TV는 이미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이 노년기에 타협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돌을 닳게 하는 것처럼 천천히 쌓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좋아하는 쇼를 싫어해서 건너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좋아하는 식당의 음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그 작은 희생들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일상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이 변합니다.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감정적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훈련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소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아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싶은 이유를 아무도 묻지 않는 오후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곤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 없이 저녁을 마무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계에 있으면 가장 작은 개인적 선호도 공유 결정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결혼 생활에서도 종종 한쪽 파트너가 조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산출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구부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 사람입니다. 로버트는 순전히 자신의 기쁨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했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아침을 보낸 게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타협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말하는 것이 배은망덕하거나 이기적으로 들릴까봐 조용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보자.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이다. 인생의 2단계에서 당신은 평화를 지킬 권리를 얻었습니다. 모든 불일치에 타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루틴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간을 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용히 갈망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진정한 무게는 논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항복의 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즐기지 못한 식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본 영화, 그들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포기한 취미.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타협이라는 감정적 빚을 계속해서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74세 노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이 그가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슬픔에 빠져 침묵과 슬픔 속에서 나날을 보내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혼자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묻자 로버트는 자신도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그리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어요. 돌보거나 일상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항상 적응하고 항상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선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서요.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원할까요? 내가 큰 소리로 말하면 그녀를 화나게 할까요? 그녀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TV를 켜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필터도, 내부 협상도, 조용한 감정 계산도 없이 그저 평화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적 피로입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쌓이는 깊고 조용한 피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웃고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웃을 수도 있고, 여전히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어느 날 마침내 가만히 앉아 당신의 필요, 선호, 목소리를 억누르며 보낸 모든 세월의 무게를 느낄 때까지는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피곤함을 인식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행운이라고 느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일을 협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마찰을 피하고, 도로의 모든 장애물을 부드럽게 넘어가라는 조용한 압력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싸우지 않을 때에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감정적 무게를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구부리는 지쳤고 더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년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든 선택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 침묵,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족, 직장,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채우는 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최근에 더 피곤해졌으나 왜 그런지 손가락질할 수 없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숨을 쉬시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할 필요가 없는 더 조용하고 더 단순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사랑이 항상 노동처럼 느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기에 가장 영향가 있는 관계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당신을 소모하는 돌보는 역할. 그들은 사랑이 아프고 건강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에게 그 약속은 단순히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이 조용히 당신의 삶을 차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헌신의 몸짓에서 매일의 희생으로 변할 때 자신의 힘, 건강, 기쁨이 서서히 깎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준비하지 못하는 노화의 일부입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은퇴한 소방관인 77세의 제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50년 넘게 함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모든 것을 통해 서로의 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조기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제임스는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복용 알림 설정,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약속 잡기 등 관리가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책임은 쌓여만 갔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간호사, 운전사, 보호자, 그녀의 온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제임즈는 모닝커피 그룹에 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눈치채지 못한 채 거의 20파운드를 감량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방황이나 혼란에 놀라 깨어나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잤던 마지막 시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녀를 위한 의사의 진료가 있는 동안 그의 혈압이 너무 높아서 거의 응급실로 보낼 뻔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사람을 살리느라 너무 바빠서 나도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놀랄 만큼 흔한 일이다. CDC와 내셔널 얼라이언스 포 케어기빙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간병인은 우울증, 불안, 심지어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그만큼만 가져갈 수 있고 영혼은 그보다 더 적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용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압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타나도 여전히 자신을 잃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장기 간병에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간, 몸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쏟을 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이든 상실이든 간에 간병이 끝날 무렵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당신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를 돌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여지도 있어야 합니다. 즉,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책감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가 피로감을 느끼기 전에 피로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어려운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자신을 완전히 잃으면 위험에 처한 사람은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배우자가 의사 때문에 진료 약속을 건너뛰셨다면, 스스로에게 나중에 쉴 테니 나중에는 안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평안, 휴식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파트너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존을 돕는 과정에서 당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감정적 부담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70에서 80년대의 새로운 관계는 아름다운 일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동료애, 웃음, 심지어 약간의 로맨스까지.
수년간의 일상과 심지어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녁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고 저녁 산책 중에 손을 잡고 주목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가격표가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80세인 로버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 로버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친절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지 몇 달 후, 그녀는 일주일 동안 식료품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로버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과금 청구서였고, 그 다음에는 예상치 못한 치과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의 집세의 일부를 지불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그녀의 성인 자녀 중 한 명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갑자기 저축한 돈을 쓰게 되었고 그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반자 관계로 시작된 것이 재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녀를 실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 이기적으로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등 감정적인 압력도 가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만 명확한 금전적 경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기부를 시작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연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재정적 안정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저축 계좌를 다시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거나 나쁜 투자를 견뎌낼 여유가 없습니다. 귀하가 절약한 모든 달러는 이제 귀하의 마음의 평화, 건강관리 및 독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 피해도 실제와 같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논쟁, 거절에 대한 죄책감, 불친절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분노, 당신이 원하는 것은 친구뿐인데 다른 사람의 재정적 혼란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의존에 의해 갇히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재정적으로 너무 얽혀 있어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경계를 정하면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외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로 선택한 많은 노인들은 통제력이 더 강해지고 평화롭고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죄책감 없이 소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절약한 모든 돈이 다른 사람의 긴급 상황이 아닌 자신의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한 감정적인 부담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지치거나 힘든 것은 아니지만 노년의 모든 관계에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